근데 표현하면서 울어도 돼요? 브랜드 창업에 들어간 총 비용과 문수님과 만나신 계기. 다인님 문수님 MBTI. 패션 업계 쪽을 꿈꾸는 사람에게 자주 가는 찐 맛집. 인생의 갈림길에서 돈이 주는 영향이 클까요? 다인아, 나무를 보지만 숲을 봐 보이더라고요.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전부다인의 김다인입니다. 네, 오늘 문득 점심에 같이 이제 샐러드를 먹다가 어떤 컨텐츠를 해볼까 하다가 Q&A 컨텐츠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스토리에다가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브랜드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달라고 했더니 되게 많은 질문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올라온 질문을 토대로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컨텐츠를 급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어떤 것들이 왔는지 맨 밑에 제일 먼저 왔던 것부터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온 질문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돈이 주는 영향이 클까요? 갈림길에서 돈이 주는 영향이 클까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돈이 주는 영향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너무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고 돈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돈이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어떤 방향의 중심이 되는 건 조금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중이에요. 초기 자금 및 패션 디자인 전공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기 자금을 얼마에 이제 시작했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저는 베를린에서 이제 공부를 잠깐 하다가 그때 정말 슬픈 유학의 마지막을 겪고 이렇게 껍데기 같은 유학생을 하고 싶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 같은이라는 거는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이 뚜렷한 목표도 없이 멋있고 싶어서 갔던 게 유학이었고 그런 제 자신이 굉장히 빈 껍데기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베를린에서 그러던 과정에서 나 혼자 정말 좋아하는 거를 시작해보자 라고 했던 게 한국으로 이제 급 돌아오게 됐고 돌아와서 부모님이 베를린에서 주셨던 용돈하고 남았던 돈이 6만 원이었고 제 갖고 있는 6만 원으로 동대문 과잉을 갔죠. 갔을 때 간절기, 지금도 기억나요. 간절기 bomber 자켓.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다행히 처음 해보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매장들이 생각보다 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막 코트만 해도 막 기본 16만 원, 보니까 막 12만 원 이랬었으니까. 근데 최소 2장 이상을 바잉해야 되는, 뭐 지금은 모르겠으나 그때는 최소 2장 이상 바잉해야 되는 게 있었어서 6만 원밖에 없잖아 제가. 그래서 이제 동대문 안에서도 건물이 되게 많아요. 상가가 이런 상가도 있고 뭐 되게 컨셉에 맞춰서.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내가 6만 원을 가지고 점퍼를 2개를 사야 되는데 어딜 갈 수 있을까 하다가 25,000원짜리 검정 색깔 bomber 자켓을 2개를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5만 원을 했고 그때 6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날에 아직도 생생한 건 막 다행하고 뭐하고 하니까 시간은 새벽이 됐고 지하철은 다 끊겨 있었던 상태였고 택시를 탈 수 있는 돈도 안 됐었어요. 몇천 원밖에 안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시내버스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혼자서 새벽 내내 동이트기를 지하철이 다시 오기를 카페에서 3,000원짜리 율무차인가를 시켜놓고 혼자 마시면서 포스트잇이랑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근데 표현하면서 울어도 돼요? 거기서 포스트잇에다가 이런 표현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포스트잇에다가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그냥 꼭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말.
막 접는다고 했을 때 말리던 친구들도 생각도 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슬퍼가지고 아침에 동이 트고 지하철을 혼자 타고 집에 올 때 막 피곤하지도 좀 잠도 못 자는데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그렇게 왔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다가 제가 또 버텼어요. 그때 막 그러다가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자고 막 그러시길래 왜 그러냐는 거야. 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그 돈밖에 없어서 그래서 밤을 새서 거기서 이렇게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돈으로 중요한 건 그 자켓이니까 왜 그러냐 대화를 언제 했냐면은 이 자켓 심지어 안 팔린 거. 이 6만 원을 가지고 했던 자켓들이 하나도 안 팔린 거야. 2개 중에 하나도 안 팔린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10,000원 갖다가 뭘 다시 또 바잉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그래서 혼자 막 끙끙 앓다가 얼마면 되겠냐고 카페에서 이제 물어주더라고요. 얼마면 네가 진짜 할 수 있겠냐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아우터라든지 이런 거를 최소 하려면 30만 원은 있어야겠더라고요. 30만 원. 그러면은 아우터 2개를 해도 20만 원 정도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뭐 이게 다 안 팔린다고 해도 이너를 몇 개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만 원만 달라고 했어. 그때 엄마가 그날 30만 원을 주셨고 그때 이후로 단 한순간도 부모님의 도움과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 한마디로 결론은 초기 자금은 어쩌면 6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었을 수도 있죠. 네, 36만 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님과 만나신 계기. 문수, 이것도 되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문수랑 만나게 된 계기는 문수가 이과였고 저는 문과였고 문수는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는 이과생이었고 저는 고2에서 고3이 되는 문과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학 입시학원에서 네 겨울방학 특강으로 같이 수원을 배우는 특강이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있어서 저 안에 문을 열고 금태 낀 남자애가 막 오레오관을 많이 가지고 금태 낀 남자애가 아직도 기억나. 아메리칸 어페럴 초록색깔 저지에 누디진을 입고 금색깔 컨버스를 신고 막 웃으면서 들어오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제 옆자리 앉더라고요. 옆자리 앉아서 좀 아이폰 약간 좀 티내고 이러더라고요. 아이폰 한국에 상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근데 슈리야 내 뭐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문수도 저를 보면서 이 시끄러운 여자애는 뭐야? 이랬던 거지. 그러다가 저도 문수를 되게 좋아했고 약간 그랬죠. 그렇게 이제 만나면서 둘이서 썸을 타고 왜 제가 이제 너 왜 고백하지 않냐 막 이런 뉘앙스로 말하니까 저한테 그 차서 어린 남자애가 다이나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 막 이러더라고요. 아주 짜증나가지고 그냥 잠깐 이렇게 파토됐다가 다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입시학원에서 만난 되게 특이한 케이스. 네. 아땡킴 이사님이 따로 있으시던데 다이님은 대표이신 건가요? 네. 저는 대표입니다. 브랜드 창업하실 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나요? 궁금해요. 저는 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확신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도 너무 옷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뭐 제 기준에서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어요. 나의 이 감각을 어떻게든 다 펼쳐서 다 보여줘야지라는 어떤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었다 보니까 저는 되게 확신이 있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인스타나 블로그 유입률이 높아진 계기가 있었나요? 홍보가 되어야 판매가 이루어지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한 많은 액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항상 대부분들이 어떤 비율로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툴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거든 인스타든 어떤 거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존버가 답이다. 저는 약간 존버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존버, 열심히 하는 존버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려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러다 보면은 덜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 떨어져요. 뭐 나가 떨어진다는 말 좀 많이 표현이 좀 그랬지만 이렇게 포기를 해요. 이렇게 걸러져요. 그러다 보면은 찐들이 남습니다. 네. 근데 되게 웃긴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운동도 마치 오늘 저도 운동 그렇게 꾸준히 못하는데 10분씩 운동만 하라고 하면 10분 뭐 근데 10분을 매일 하는 게 힘든 것처럼 좋아하시는 그 인스타그램을 오늘 예를 들면 내가 정성스러운 피드를 하나라도 꼭 올리겠다 하면 매일 그거를 그 루틴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간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브랜드 창업에 들어간 총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고 패션 업계 쪽을 꿈꾸는 사람에게 하는 현실적인 조언이요. 저는 늘 생각하는 거지만 모든 일에는 초반에 허세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칠애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상적인 모습의 사람이라든지 이상적인 모습의 완성된 왜냐면 우리들은 산자의 입장으로 완벽한 어떤 형태를 보잖아요. 회사든 사람이든 연예인이든. 근데 문제는 나도 저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저 정도 느낌은 나도 할 수 있지. 저 뭐 볼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포기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멋진 결과물에는 이면에 정말 무수한 실패가 있고 정말 무수한 슬픔이 있어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근데 패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잖아요. 그런 모습에 취해서 어떤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멋있는 것만 보고 그 뒤에 마땅해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은 마음을 일단 비우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창업비용 이런 게 많아서 다인님 무슨 MBTI 다인님 무슨 MBTI인데 저는 ENFJ고요. 문수는 INFP 스타일인데 MBTI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좀 길게 한번 저도 제 특징에 대해서 읊어볼게요. 네. 다인님도 데이 스트레스 같은 거 있으셨어요? 없었습니다. 네, 저는 공부를 정말 지지리도 안 했던 스타일이라서 왜 안 했냐면 그때도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난 그런 대학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수 있지도 않고 갈 마음도 없고 근데 공부를 왜 해? 안 갈 거고 못 가는데 왜 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 시간에 나는 내가 적절한 나이가 됐을 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몰두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공부를 아예 안 했었다 보니 스트레스가 아예 없었어요. 네. 수능 보러 가는 날에도 긴장이 1도 안 됐었습니다. 네. 좋은 걸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수님과 유럽을 어떻게 가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썰 풀어주세요. 원래는 저희는 그러니까 문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었을 때 제가 꿈도 없고 그랬을 시절에 따라가겠다고 했었었고 어찌여차 미국에서 잠깐 지내는 동안에 문수는 군입대 앞두고 있었고 저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었는데 그때 8년 전쯤에 친구가 베를린 요즘에 뜬다는 거예요. 독일 베를린. 근데 8년 전만 해도 저희 나이 또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독일 베를린이 정말 모두가 독일? 베를린? 막 이랬었어요. 정말. 근데 그때 독일이 뜨고 베를린이 뜬다고 하길래 그냥 갔어요. 그 결정을 내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베를린으로 갔어요. 약간 쫓겨나듯이 갔죠. 문수 학교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베를린을 그냥 똥 하고 내어졌었어. 그래서 둘이 여긴 뭐지? 여기는 무슨 도시야? 여기 뭐야? 되게 어리둥절한 상태로 한 달을 어버버버버 지냈던 기억이 막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뚝 누워졌었던 기억이 네, 저희 되게 파란만장하게 살았어요. 되게 생각 없이. 다인님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시 중심을 잡고 발전해 나가는 스킬이 있으신 것 같아요. Please share how to. 저는 보이는 거나 그렇지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서는 정말 많이 슬프고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중심을 못 잡아서 정말 많이 조언을 듣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뚜렷하니까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고, 나한테 어떤 꿈이 있고, 내가 어떤 궁극적인 걸 하고 싶은 건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도 지나가겠거니라는 어떤 생각으로. 그것도 이겨냈는데 이거는 별게 아니겠지, 막 이런 마음. 분명히 지나갈 거다, 이런 마음. 모든 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왔을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나갈 건데, 분명히 지나갈 건데, 이 지나가는 것조차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만두고 싶은 건지, 이겨내고 싶은 건지, 내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 솔직히. 그래서 슬럼프 갔을 때는 내가 그냥 겸사겸사의 의미로 그만하고 싶은 게 아닌 건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겸사겸사의 마음으로 그만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다 잡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맥락인데, 브랜드 창업 초기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셨냐. 뭔가 시작도 어려운데 막막해서 어려워요. 제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막막하다,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렵다, 눈치 보인다, 남이 신경 쓰인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 시작이 반이더라고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맞는지는 알고 있으나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정말 그냥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모두가 시작이 완벽하지 않아요. 모두가 시작은 어버버버해요. 근데 그때 꼭 남들은 이렇다? 뭐야, 뭐 이런 거 한다며, 뭐야? 그런 말 다 들어요. 저도 들었고. 그때 불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이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야 돼요. 정말 정말 그때 어쩌면 부모님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는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만큼 한마디로 내 마음에, 이런 안에, 내 마음 안에 되게 단단한 무거운 돌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보여줄게, 속으로. 아 그래? 보여줄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준비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게 있어야 돼요. 마음에. 어리벙벙이 상관없어. 그냥 하세요. 날이 먹고. 그리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직접적으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이런 공부를.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 보니까 많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제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 혹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펼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사업 초반에는 사업 계속 커가면서는 조언을 많이 얻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제가 느끼는 되게 큰 분들은 말씀을 더 이상적으로 해주세요. 근데 그 느낌에 대해서 너무 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알려주시지 않아도 조금쯤은 어떤 맥락적인 것만 말씀해주다 그런 거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되게 조언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혹은 웃긴 말이지만 책도 가끔 있습니다. IT 대기업 해외 영업으로 갓 입사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경직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길어서 DM으로 보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본업이 패션이 아닐 경우 사이드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이 좀 많이 주셨는데 이것만 읽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이드로 하는 거는 약간은 비추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랄까, 분명히 이렇게 사이드로 일을 시작하실 때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스스로 다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누가 옆에 서포트 해주지 않는 이상 혼자 그렇게 다 회사도 하시고 다니시고 그것도 이렇게 브랜드도 하시려면은 이쪽도 저쪽도 약간 애매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고,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주 가는 찐 맛집. 네, 자주 가는 찐 맛집은 저희가 사실 뭐 엄청난 맛집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자주 가는 찐 맛집은
정포차라고 비반 정포차라고 청담동에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정말 저희 회사 근처에 있기도 하고 근데 청담동 안에 있는데 메뉴가 진짜 싸. 막 10,000원 막 이래요. 근데 SSS 쪽에 있거든요. 저 한남도 거고 쪽인데 너무 좋아요. 그 이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근데 중요한 분위기도 완전 러프하고 완전 좋아. 그래서 거기를 회사 끝나고 되게 자주 갑니다. 그래서 언니 이거 왔다가 많이 가셔도 고객님하고 와주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포차라는 것을 좋아하고 모르겠어. 나는 왜 맛집들이 다 이런 데야?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약간 포차 같은 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압구정 로데오에 완전 유럽 느낌 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페페주집이라고 제가 되게 친한 언니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곳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거기 되게 괜찮아요. 완전 가드닝이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러프하게 가서 와인이든 뭐든 먹을 수 있는 되게 예쁜 곳이에요. 그래서 가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의 Q&A를 마치면서 너무 저를 돌아보게 된 시간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정말 몇 년 전에 저의 얘기도 다시 담아온시 꺼내봤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30살의 김다현으로